자,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9일이 개막일이니까 이제 뭐 거의 진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이것저것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뉴스가 있을 것 같죠? 노 기자?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열병식이 그 전날에 있다. 이거를 네.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북한의 어떤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국제적인 이벤트가 있는 날을 맞춰서 도발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이른바 좀 날짜를 골라서 도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니까요, 뭐 일단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뭐 2차 핵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직후에는 3차 핵실험을 했고, 또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 개회식 날에 맞춰서 6차 핵실험을 해서 이번에 평창올림픽을 앞둔 개막 전날에 대규모 열병식을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국제적 이벤트에 좀 힘입어서 뭔가 본인들의 주목을 끌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기자가 설명을 잘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은요, 북한 앞 박사인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노 기자가 이 2월 8일 날 있을 열병식을 소개한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 뭐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 옆에 좀 한번 봐주시면요. 북한의 2018년도 달력입니다. 채널A가 좀 어렵게 입수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죠? 1월달 이 달력에 이 딸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친절하게 딸기라고 적어 놓고요. 또 영어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월에 이어서 2월달 보면 역시 또 이 특이한 것이 과일이 등장해요. 딸기에 이어서 이번엔 사과, 애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달. 2월 16일. 2월 16일은 김정일의 생일이죠. 광명성절. 자, 한번 넘겨볼까요? 이번에 또 이제 등장합니다. 이번에 살구가 등장했습니다. 3월달 이렇게 3월 8일이 빨간 날로 되어 있네요. 국제 부녀절. 그다음에 3월 2일이 식수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4월달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4월달. 인민군 창건 기념일이 이제 4월 25일이었잖아요. 여기 4월 25일 날 역시나 빨간 날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로 열병식 바꿨죠?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2월 8일로 바꿨는데 4월 25일은 이렇게 빨간 날 되어 있는데 2월 8일 한번 볼까요? 2월 8일은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 검정색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냥 평일과 같은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부장 요것만 놓고 보면은요. 북한이 2월 8일로 열병식 날짜를 좀 급하게 바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아주 급하게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이번 그 평창 올림픽 대회 참가라는 대화 공세, 예. 대화 공세를 계획하면서 아마 이것도 이렇게 해보자라는 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발표를 최근에 한 거죠. 예. 근데 보면은 이 열병식 관련해서 지금 강 기자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우선 이렇게 날짜를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뭐 북한의 내부적인 수요에 따른 행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다. 아하. 단순히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조명균 장관은 우연이다. 이게 뭐 갑자기 바뀐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달력상으로만 보면 만에 하나 북한이 2월 8일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진작부터 있었다라고 한다면 4월 25일이 오히려 검정색이 되고 2월 8일이 빨간색 날로 변경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어쨌든 이 달력 인쇄가 들어간 난 이후에 날짜를 바꿨다. 이거는 틀림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건 틀림없는 예. 사실이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년사로 시작된 이 대남 평화공세 이게 아마 12월, 11월 그 즈음에 북한이 좀 전략도발을 자제하고 그 시간을 끌었잖아요. 예. 그때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서 김정은이 사인했겠죠. 아. 그렇고 이제 신년사부터 실행이 되는 거니까 예. 이 조치는 분명히 작년 말에 예. 내락이 되었고 음. 이제 공포를 최근에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신부장 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 달력 보면은요. 1월 달은 딸기고 2월 달 사과고 3월 달 살구고 4월 달 단벗이고 5월 달 오디고
뭐 이런 뭐 과일 종류들이 쭉 등장하는 이것도 나름 북한의 뭐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북한 달력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예. 뭐 어떤 달력은 이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성이 나오기도 하고요. 야.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 네. 중에 이제 이 달력은 컨셉이 이제 과일이네요. 예. 근데 북한에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비료도 없고 아. 이렇게 토질도 굉장히 황폐해 있고 예, 예. 그래서 저런 탐스러운 과일을 주민들은 먹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약간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선동일 수 있겠죠. 네. 열심히 김정은에게 충성하면 이런 과일 철마다 먹을 수 있다. 예. 뭐 이런 거를 좀 환상을 불러일으켜주는 기 위한 어떤 그 도구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선 그 부장께서 자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종이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안 건데 양면이에요. 아, 지금 강 기자가 유심히 잘 봤군요. 예, 여기 보면 12월 달 있고 1월 달 있고 또 넘기면 2월 있고 뒤에 넘기면 또 다른 달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한 장씩 이렇게 넘기는데 네. 또 시스코 부장 어떻게 좀 보세요? 양면 인쇄를 뭐 예쁘게 했는데 어쨌든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종이도 부족합니다. 예. 종이도 부족해서 학생들 그 교과서도 뭐 10년 전에는 누렇고 했는데 예. 요즘은 뭐 좀 좋은 종이를 쓰냐고 하지만 어쨌든 종이 가죽에 굉장히 만들기 힘든 그리고 비싼 재료거든요. 예. 자, 이 북한 달력, 2018년도 달력을 좀 저희가 보면서 열병식 얘기까지 좀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번 이 열병식이, 신부장, 이게 근데 그러면 북한이 도대체 2월 8일로 왜 바꿨을까? 이 부분이 정작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금 이제 북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뭐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내부에 대한민국 건국을 언제로 보느냐, 임정수립 때로 보느냐, 아니면 1948년 남한의 단독 정부 쓸 때로 보느냐는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근데 북한의 이 인민군도 건국, 그러니까 북한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조선인민군을 창설한 날이 2월 8일이라고 네. 이제 보고요. 대신 김일성이 항일 유역 때를 창설한 때를 1932년 4월 25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월 8일이었다가 1978년에 다시 옛날 걸 가져와 갖고 4월 25일로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뭐 임정과 건국은 그 주체 세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북한은 지금 똑같이 김일성 주석이 한 거거든요. 예. 김일성 주석이 인민군을 창건한 게 항일 유격대를 만든 게 4월 25일이고 예. 1932년. 김일성 주석이 나라를 세우고 인민군을 만든 게 1948년 2월 8일이니까 뭐 뭐든지 좀 정통성은 있는 거죠. 아. 그 중에 하나 갑자기 가져온 이유는 네. 2월 9일 날 저희가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하니까 지금 북한이 이 판에 뛰어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를 지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미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핵을 가질 수 없다라고 비핵화를 하라는 거고 그렇죠. 북한은 우리는 핵을 가지고 다만 평화롭게 살겠다. 그러니까 제재 풀어줘.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니까 예. 2월 8일에는 우리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고 예. 2월 9일에는 우리는 남한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걸 또 평창 개막식을 통해서 예. 보여주려는 굉장히 그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예. 그런 플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 노은지 강병규 기자 그리고 우리 신부장과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한 가지의 저희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남북 간의 분위기가 좋잖아요. 간만에 이렇게 대화도 되고요. 남북 고위급 회담도 있었고요. 근데 2018년 지금의 상황이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1984년, 그 무렵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판넬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984년과 2018년이 야, 이거 정말 평행 이론이라고 할 만큼 너무 닮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1984년도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요. 그때 이제 김일성이 집권을 하고 있었고 2018년도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입니다. 근데 1984년도 그때 막 대화가 있었어요. 남북 간에. 대화 계기가 뭐였냐면 84년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남한이 엄청난 수해를 입었죠. 그때 북한이 우리한테 너네들 우리가 저 지원 물자 보내줄까? 북한이 얘기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원 물자가 우리 남한에 도착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된 거죠. 지금은 어떻죠? 이 평창 올림픽이 남북 간의 대화의 계기가 되고 있어요. 신부장, 먼저 이 대화 계기는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출발점은
뭔가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측이 좀 대화의 핑계를 찾아야 되는데 없다가 그때는 물난리가 난 거를 핑계로 남북이 대화를 한 거고요. 예. 지금은 평창올림픽 대회를 명분으로 남북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은 보면은요, 그 이후에 대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북한 지도자들이 북한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닮아도 너무 닮았죠? 그때 김일성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 남북대화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김정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북남 시급히 만나야 됩니다. 대화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병규 기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닮은 꼴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대화 국면 그리고 화해 국면이 좀 오가고 있는데 1984년에도 당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한 것이 이날 오후 1시 30분. 일행은 북한 접촉 후에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고 평양 고려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북한 측 역시 통일로를 거쳐 서울로 왔습니다. 북한 측 일행은 이날 낮 숙소인 쉐라턴 워커힐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네. 앵커께서 뭐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저 스웨와 평창올림픽 전에 또 닮은 게 있어요. 뭐냐면 북한이 꼭 사고를 치고 대화를 먼저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 잘 기억하시지만 1983년에 큰 도발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버마 아웅산 사태가 있었고요. 아웅산 사태, 예. 그리고 그 전에 칼기가 추락하죠. 예. 네. 그 두 가지 사건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 아웅산 사태를 실행하기 전날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힙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씩 대화가 진행되다가 저 스웨 때문에 완전히 대화 국면으로 가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 어땠습니까? 2년 내리 지금 북한이 전략 도발하지 않습니까? 예. 핵미사일 그랬죠. 예. 그러다가 신년사부터 확 돌아서서 평창올림픽을 명분으로 지금 대화를 하는 꼭 북한이 사고를 치면 또 대화도 같이 하자 그런다라는 것도 굉장히 닮았어요. 예. 그래서 그 대화의 결과가 뭐냐면은 신년사를 밝히잖아요. 근데 신년사를 밝히고 그 뒤에는 남북한이 서로 공식 비공식적인 접촉을 활발히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 허담이라는 당시 북한의 김일성의 측근이 남한에 몰래 내려와서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고요. 네. 우리는 장세동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올라가서 예. 김일성 주석을 평양에서. 네. 그래서 뭘 합의하느냐? 바로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예술단을 서로 교환하고 예.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라는 결정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예술단은 지금 오잖아요. 서울로 오고 삼지연 관현악단에 오고 저희는 또 금강산에 가지 않습니까? 예.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 더디게 진척이 잘 안 되지만 지금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결과까지 똑같습니다. 네, 평행이론이라는 말이 정말 맞고요. 예. 저는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정은이 네. 대남 평화 공세도 자기 할아버지 거하고 똑같이 하는구나. 대남 평화공세도 외모뿐만 아니라 네.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고. 할아버지가 83, 84, 85, 86년에 했던 대남 평화 공세를 역사적으로 잘 분석하고 예.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거 평행 이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년사 이후에 결국에 아까 신부장도 설명하셨지만 1985년 9월 달에 국립극장에서 공연했잖아요. 북한 예술단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예술단 공연 이렇게 성사됐죠. 근데 북한이 요구하는 게 더 똑같아요. 그때 5년에 공연하고 난 다음에 뭘 요구했냐면 한국과 미국 당신네들 한미훈련 연기가 아니라 중단하세요. 라고 요구했고 지금도 똑같이 그거 요구하고 있죠. 북한이.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했고 그러자 북한이 그래? 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됐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의 이 작금의 상황은 어떨지 신부장 이게 좀 물음표가 남아있는데 어떨까요? 예. 저대로 대입하면은 이번에도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평창올림픽에 내려와서 막 남북이 화해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훈련하지 마라 라는 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4월 1일부터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방어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면 옛날과 같다면 또 박차고 나가서 전략적인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과거와 지금에 있어서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될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같은 점은 뭐냐면
저 당시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어요. 아, 뭡니까? 공화당의 힘을 통한 평화. 결국 그래서 레이건이 소련을 쓰러뜨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막 증강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역사 문서에서 밝혀진 대로가 그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주한미군이 너무 커지겠다. 예. 대화를 해서라도 막는 신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예. 결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똑같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 지금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게 나가고 있죠.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있다고 하니까 예. 북한으로서는 야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맞겠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 나가보자. 그건 같은데 네, 네.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 즉 군부 권위주의 보수 정권이죠. 예. 지금은 뭡니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진보 정권, 북한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진보 정권이죠. 예, 예. 저 하나가 다릅니다. 아, 그래서 저 하나가 다른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예. 어떻게 혹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북한을 끌어안고 설득을 하고 예. 도발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우리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라고 이 정부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네.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예. 북한이 진짜 옛날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했던 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면 4월 이후에는 굉장한 파국이 우려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요, 미국과 우리 남한 정부가 이 북한을 지금 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희가 관련 목소리를 듣고요,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dmiral Harris and PACOM have done a very good job about training and preparing and doing force deployment options and exercising and training in order to make the other side understand that the thing everybody's done is just get familiar with the geography, get familiar with the plans, and do some logistical preparation that's just prudent. 만약 북한이 개발된 핵을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의 정권은 지도상의 지도에서 아마 치러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총전선동의 전략이지 실제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전쟁 가능성이 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예. 보고 있는 반면에 송영모 장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좀 화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미국의 입장과는 선긋기해서 조금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겁니다. 네, 신부장은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발언을? 예. 미국은 지금 일관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를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 평창에 와서는 대외적으로 평화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또 훈련을 핑계로 전략 도발을 하는 그 오래된 그 패턴을 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데 우리 국방부 장관도 물론 잘 알겠죠. 잘 알겠지만 지금 어쨌든 평창올림픽이 급선무고요. 이 평창올림픽을 북한과 함께 잘 치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예, 예. 그런 정부의 내각의 장관으로서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톤 다운을 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 마식령 스키장에서 이제 남북 간의 합동훈련이 실시가 될 텐데, 마식령 스키장 관련해서 노 기자, 국제인권단체에서 약간 우려를 표명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휴먼 라이트 워치라는 국제 인권 단체에서 사실 마식령 스키장이 김정은의 자신의 치적 사업으로 좀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9개월 만에 스키장을 완성했다. 이걸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인권 단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 한국과 국제 노동기구 유엔 등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빨리 스키장을 완공하려다 보니까 뭔가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마식령이 그냥 단순히 좀 그 김정은의 치적 사업 그리고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훈련 장소로만 소개되는 것에는 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